미국 이민의 역설 이민자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단속. 1886년 뉴욕 항구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 그 받침대에는 이런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친 자여, 가난한 자여, 자유를 갈망하며 떠밀려온 군중들을 내게 보내라. 이 문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이민자들의 땅, 기회의 나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 하지만 2026년 1월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 의료도매시장 건축자재 업체. 무장한 이민 세관단 속국 요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명이 체포되었고 일부는 영장도 없이 연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장 미국의 시작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 미국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입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탐 메이플라워호가 매사추세츠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 이민의 진짜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수만 년 전 베링 해협을 건너온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체로키족, 나바오족, 수족.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이 땅을 발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했고 1776년 13개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탄생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 자신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은 강제 이주였습니다. 1619년부터 1865년까지 약 12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 미국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이민자가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은 급속도로 확장했습니다. 서부로. 땅이 필요했고 그 땅을 개척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감자기근을 피해온 사람들, 독일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온 혁명가들, 이탈리아와 동유럽에서 가난을 벗어나려는 농민들. 1892년부터 1954년까지 앨리스 섬을 통해 1200만 명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미국 인구의 4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체성이었습니다. 2장 이민정책의 변천사 환영에서 제안으로. 하지만 미국의 문은 항상 열려있던 것이 아닙니다. 환영과 배척의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1850년대 중국인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금강과 대륙 횡단철도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가장 적은 임금으로.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선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882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특정 국적을 대상으로 한 이민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중국인 배척법. 이 법은 1943년까지 6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더욱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1921년과 1924년 이민 쿼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각 국가별로 이민자 수를 제한했습니다. 북유럽과 서유럽에서는 많이, 남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적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인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비극적 결과 중 하나는 홀로코스트 때 나타났습니다. 1939년 900명 이상의 유대인 난민을 태운 세인트루이스호가 쿠바와 미국에 입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배는 유럽으로 돌아갔고 승객의 4분의 1이 결국 나치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전환점은 1965년에 찾아왔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법에 서명했습니다. 국적 쿼터를 폐지하고 가족 재결합과 기술을 기준으로 이민을 허용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존슨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법 이후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의 이민이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얼굴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이전에는 이민자의 대부분이 유럽 출신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 80%를 넘었습니다. 3장 불법 이민의 등장 왜 불법인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
길이 3,145km. 이 선 하나가 합법과 불법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 국경은 항상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멕시코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1942년 2차 세계대전 중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미국은 멕시코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브라세로 프로그램. 멕시코 농업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였습니다. 1964년까지 22년간 450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과수원, 텍사스의 모카밭에서 미국 농업을 떠받쳤습니다. 그러나 1964년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되었습니다. 명목상의 이유는 노동자 권리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농업이 여전히 멕시코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경로는 닫혔지만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불법 이민의 폭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올 수 없었기에 불법적으로 왔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강을 헤엄쳐 건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1970년대에 불법 체류자가 100만 명이었다면 2000년대에는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민개혁 통제법. 1982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 체류자 약 300만 명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레이건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경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불법 고용을 처벌하는 법도 도입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날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2003년 국토안보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그 산하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민 문제는 안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경은 점점 더 군사화되었습니다. 장벽이 세워지고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드론이 날아다녔습니다. 사장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정책의 진자운동. 2009년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케냐 출신 아버지를 둔 흑인 대통령. 그는 이민개혁을 약속했습니다. 2012년 오바마는 DACA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청년들 약 80만 명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드리머라고 불렸습니다. 미국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꿈을 키운 청년들. 이제 그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었고 운전면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에 또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8년간 약 300만 명을 추방했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수였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했지만 과정에서 수많은 가족이 해체되었습니다. 부모는 추방되고 아이들은 미국에 남겨졌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오바마를 추방자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비용을 지불하게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첫 주에 그는 7개 무슬림 국가에서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공항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들도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2018년 무관용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불법 입국을 시도한 모든 성인을 기소하고 그들의 자녀를 분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결과는 인도주의적 재앙이었습니다. 생후 몇 개월 된 아기부터 10대까지 2,6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부모와 강제로 떨어졌습니다. 철장 같은 우리 안에 은박 담요를 두른 채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유엔은 이를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2021년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뒤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바이든 취임 후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2022 회계연도에만 230만 명이 국경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역대 최다였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민주당이 지배하는 도시로 보냈습니다.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는 갑작스런 유입에 대처하느라 허둥지둥했습니다. 이민은 다시 한번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가 되었습니다. 5장 2025년 전례 없는 단속의 시작.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그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쏟아냈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 재개, 망명 신청 제한, 그리고 대규모 추방 작전. 2025년 6월 6일 금요일 로스앤젤레스. 이민 세관단 속국 요원들이 한인타운의 여러 업체를 급습했습니다. 의료도매 시장, 건축자재 업체, 식당. 무장한 요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일부는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작전으로 11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당국은 이들 중 갱단원과 범죄 전가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 다수가 범죄 기록이 없는 일반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공포를 조장했어요. 우리를 범죄자 취급했어요. 우리는 그저 일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날 저녁부터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가족들을 돌려달라,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연방 청사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진압봉으로 대응했습니다. 101번 국도가 폐쇄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하게 반응했습니다. 6월 10일 로스앤젤레스의 주방위군 2,000명을 파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것이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6월 10일 주방위군에 이어 현역 해병대 200명까지 투입되었습니다. 연방 건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댈러스, 워싱턴 DC. 6월 중순까지 300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6월 17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감사관이자 시장 후보인 브래드 랜더가 ICE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맨해튼 이민법원에서 ICE가 한 남성을 연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영장을 요구했다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을 체포한 것입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월 9일 뉴저지 뉴요크 시장. 라스 바라카가 이민자 구금 시설을 시찰하다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 위협을 받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규모 추방에 대비해 구금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연방 교도소는 물론 군사기지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쿠바의 관타나모 베이 군사기지까지 이민자 수용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작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이민 단속에 1,7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FBI, 마약 단속국, 연방보안국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IC의 예산은 9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단속 요원은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2025년 7월 갤럽 조사에 따르면 62%가 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63%가 범죄 기록이 없고 2020년 이전부터 거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규모 추방에 찬성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했습니다. 6장 왜 지금인가? 역사의 반복. 우리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지금인가? 역사를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이민자들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1880년대의 중국인들, 1920년대의 동유럽인들, 그리고 지금. 이민은 강력한 정치적 무기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나누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표를 얻습니다. 허위 정보도 넘쳐납니다. 이민자들이 범죄율을 높인다, 복지 혜택을 축낸다. 연구들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이민자들의 범죄율은 원주민보다 낮고 그들이 내는 세금이 받는 혜택보다 많습니다. 미국 농업의 절반, 건설 노동자의 4분의 1, 요양보호사의 상당수가 이민자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창업자 절반 이상이 이민자 출신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40%가 이민자 출신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거리의 시위대들. 그들은 멕시코인만이 아닙니다. 한국인, 중국인, 필리핀인, 엘살바도르인.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미국 시민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지친 자여, 가난한 자여, 자유를 갈망하며 떠밀려온 군중들을 내게 보내라.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첫 달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